이거 자료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5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5세기째. 그럼 거의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한국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200년이 된 참나무로만 오크를 만든다고 해요. 인기가 어느 정도냐?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석 말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의 와인이 샴페인이 이번에 이 앙리지로 필드센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08 벤티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사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안녕하세요. 와인을 사는 순간 그리고 마시는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 컨셉은 파리지인가 봐요. 그렇죠. 오늘도 뭐냐? 샴페인. 제가 샴페인만 좋아하는 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샴페인이 나오고 있네요. 돈페리뇽 영상을 보고 제일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품을 직접 보여주는 거? 그게 좋다고 하셔서 오늘도 이 작은 몸으로 다 입어주고 왔습니다. 실루엣만 봐도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의 와이너리는 앙리지로입니다. 사실 앙리지로는 정통의 강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최근에 뜨고 있는 와이너리인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이 시대에 맞는 차별성인 것 같아요. 병 모양이 좀 다르죠. 엔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스프리나 오마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샴페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 그랑크리, 우리가 흔히 피드센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부터는 약간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뭐가 마음에 드냐면 샴페인의 병모양이 좀 특이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떼땡저의 꼼뜨, 루이 15세.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바틀은 동 루이나인데 이런 애들은 보기엔 너무 예쁜데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셀러 한 칸에도 잘 안 들어가고 막 그거 하나 넣으려고 3병씩 빼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얘는 너무 셀러에 예쁘게 들어가요. 전 얘를 사면 사는 순간도 너무 행복하지만 셀러에 넣는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마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때 제일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실 샴페인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에 출시가 안 된 미출시 샴페인이거든요. PR1890이라는 샴페인이에요. 이 PR이 뭐냐, 1890이 뭐냐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샴페인 편에서 보통의 쌍파뉴에서 나온 non-vintage 와인은 이 베이스 와인과 리저브 와인을 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R은 perpetual reserve의 약자입니다. 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perpetual reserve로 만든 와인이에요. 근데 이 앙리지로의 perpetual reserve는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얘네는 솔레라 방식으로 만든대요. 이 솔레라 방식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이 오크통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쌓아요. 자료화면 넣어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와인을 계속 위에서 넣는 거예요, 매해. 그리고 사용은 어디서부터 하냐? 아래부터. 그럼 자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섞이겠죠. 이걸 솔레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솔레라 방식은 원래 쉐리 와인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이너리 같아요. 그래서 90년도부터 이 퍼페추얼 리저브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필드센이라고 말하는 애는 이 퍼페추얼 리저브를 30% 정도 썼고 나머지는 그의 베이스 와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름답게 퍼페추얼 리저브로만 만드는데 필드센의 퍼페추얼 리저브 그리고 에스프리의 퍼페추얼 리저브를 섞었대요. 그래서 퍼페추얼 리저브로만 만들어서 출시를 한 샴페인입니다. 이거 자료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국내 미출시라서 자료가 너무 없었는데 이걸 한번 마셔볼게요. 뭐가 다른지를 좀 얘기할 건데 오늘 왜 일찍 따냐? 이 필드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드센이 좀 늦게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는 디캐팅을 해도 되는 샴페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최소 30분은 브리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디캐팅과 브리딩의 신봉자 쪽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술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얘는 좀 천천히 이 변화를 느끼면서 마셔볼 가치가 있는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픈을 도와주실 분 입장하실게요. 코르크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거 좀 특이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별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코르크는 있고 이 와이어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용 오프너가 원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비싸잖아요. 단돈 몇 푼이라도 좀 싸게 사려고 하면 바틀만 사게 되면 이 오프너를 안 줘요. 그런 경우 그냥 젓가락이나 이렇게 버터 나이프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지렛대 원리 이용하셔서 따셔도 되고, 소믈리에 나이프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 있잖아요. 그냥 맥주병 같은 거 딸 수 있는 그걸로 이분을 걸어서 따셔도 되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따시네요. 전 오늘 잔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잘토 버건디 잔이고 하나는 조세핀의 유니버셜 잔이에요. 이 정도의 샴페인은 플루트 잔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노즐을 좀 느끼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 잔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향을 맡아보고 한 잔을 경아님께 드릴 건데, 지난번에 저한테 사석에서 피드센을 드셔보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앙리지로 편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 왜 드시고 싶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샴페인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얘는 뭔가 유니크하게 생긴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샴페인 같지 않고.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이 비싼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 솔깃할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레라 방식 있잖아요. 솔레라 방식을 사용하는 또 대표적인 와이너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절대 구할 수 없는 자크셀로스. 이 자크셀로스가 이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실 더 알려진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엄청 더 마시고 싶지 않나요? 이 샴페인이?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 조세핀 잔 되게 좋네요. 노즐가 버건디 잔에 밀리지 않네? 오늘 잔 특집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잘토가 잘토 없는 잘토거든요. 그러니까 잘토 분이 나오셔가지고 차리신 회사가 조세핀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작년 생일에 이 조세핀의 레드 와인잔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셜 잔을 바로 구매를 했고, 오늘 사실 사용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노즐 엄청 잘 살려주네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두 개 비교해서? 원래는 잘토 버건디 잔이 향을 진짜 응축시켜서 이렇게 맡게 해주기 정말 최고거든요. 밀리지. 신기하다.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향이 좋죠. 아무래도 아직은 초반이라 조금 과실의 향이 도드러지기는 해요. 근데 애프리콧 향도 되게 강하게 나고, 당연히 시트러스 계열의 향도 나고, 서양 배향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앙리지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견과류 향 같은 것도 조금 나고. 얘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맛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 잔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앙리지로가 유명해진 건 로버트 파커. 우리가 RP 점수는 다 알잖아요. 로버트 파커가 가장 뛰어난 샴페인 하우스라는 극찬을 하면서 유명해진 부분이 있어요. 앙리지로는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자본주의의 꽃 돈페리뇽과는 달리 가족 경영을 5세대 때 5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5세기째 이어오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지금이 12대 손인가 13대 손인가 그럴 거예요. 앙리지로 가문이 어디에 정착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샹파뉴의 랭스라는 지방에서도 아이라는 산악지대에 있는 곳에 와이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피드센이라고 말하는 아이 그랑크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 그랑크리라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좀 느껴져요. 대기업에서 만든 와인하우스와는 좀 다른 느낌의 아기자기한, 하지만 굉장히 장인 정신이 있는 좀 그런 와이너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앙리지로 가문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그런 소비자들한테만 줄 만큼 극소량의 생산을 했다고 해요. 물론 얘네는 RM은 아니고 NM인데, RM, NM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RM 샴페인을 전문으로 리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소량을 생산하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국에 소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와이너리 투어를 다녀온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전체 샴페인의 수입량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앙리지로의 수입량은 지금 거의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한국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도 있고 어느 정도 차별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앙리지로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드센. 피드센이 영어로 오크 배럴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앙리지로는 오크에 너무너무 진심인 와이너리입니다. 오크를 아무거나 사용하냐? 아니고요. 당연히 프렌치 오크죠. 근데 프렌치 오크도 아무거나 사용하냐? 아니고요. 아르고네라는 숲에서 나온 오크만 사용을 하는데 아르곤 숲에 200년이 된 참나무로만 오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드문 거거든요. 우리가 오크를 다 어떤 숲에서만 한다. 그럼 이 숲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대한 지질 분석도 당연히 하고 뭐 이게 숲이 사실 규모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난 나무에 대한 것까지 분석을 할 만큼 앙리지로는 오크에 굉장히 진심이다. 피드센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2016년을 기점으로 앙리지로에서는 더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원래는 예부터 전체 다 오크 숙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피드센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에스프리도 오크 숙성만 하는 거죠. 그러니 얘 굳이 피드센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프리에 들어가 있는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도 아르곤 숲의 그 참나무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앙리지로의 로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G 위에 점이 2개가 있어요. 저는 사실 몰랐을 때는 이게 얘네가 I 지방이잖아요. 이 I의 Y의 위에 보면 저 위에 점점이 뚱뚱 있잖아요. 그걸 착용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앙리지로의 때로화가 되는 2가지의 요소를 표현을 한 거래요. 2가지가 이룬다. 지로는 2가지가 이룬다. 그 중에 하나가 I, 하나가 아르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앙리지로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제가 아까 앙리지로는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앙리지로가 퍼페추얼 리저블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퍼페추얼 리저블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지속이 가능한 리저블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아르곤 숲에서 나무를 한 그루 베면 2그루를 심는데요. 그렇게 숲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저는 이게 앙리지로의 하우스의 어떠한 철학도 좀 나타내고 환경에 대한 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 앙리지로가 더 좋아진 면도 있더라고요. 우리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엔트리급을 보면 에스프리가 있죠. 우리가 만나보기 가장 쉬운 앙리지로. 왜냐면 앙리지로 전체 생산량의 50%가 에스프리기도 하고 아까 우리나라가 좀 수입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앙리지로는 아이에 있는데 아이가 원래 사실 피노누아로 유명한 생산지다 보니 앙리지로가 가지고 있는 밭도 70%가 피노누아고 제품들도 거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70% 정도 피노누아, 한 30% 정도는 샤르도네 2가지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 시간에 샴페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노를 사용하다 보면 바디감도 좀 있고 과실감도 조금 묵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포인트를 약간 고급 샴페인의 느낌이다, 고급 샴페인의 뉘앙스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앙리지로의 이 에스프리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가성비가 좋은 샴페인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엔트리 샴페인이 너무 톡톡톡 튀기만 하고 바디감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게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에스프리 드시면 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크로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와인샵에도 되게 많이 팔고 와인바에서도 되게 많이 팔아요. 그게 다른 엔트리급 샴페인이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노가 많이 포함된 샴페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있으니까 물론 얘는 뭐 숙성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에스프리에서도 오크터치 향도 좀 나겠죠. 근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게 약간 인기의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오마주입니다. 이 오마주는 피노누아 100%.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블랑드 누아잖아요. 근데 블랑드 누아라고 적혀있지 않고 오 피노누아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노 미니에 사용하지 않고 피노누아로 만들었다 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앙리지로는 피노를 되게 잘 만드는 생산자니까 내가 블랑드 누아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되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앙리지로 얘기하면서 프리드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 국내에서 앙리지로의 인기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인기가 어느 정도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석 말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의 와인이 샴페인이 이번에 이 앙리지로 프리드센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샴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블렌딩 샴페인이고요. 논빈티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멀티 빈티지라고 적혀 있고 옆에 연도가 써 있죠. 이 연도의 와인을 베이스로 하였다. 그리고 퍼페슈얼리즘을 30% 정도 사용한 프리스티지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리지로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이 뭘까요? 바로 짜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은 빈티지 샴페인이에요. 보면 빈티지가 써있죠? 얘는 08입니다. 빈티지지만 아르곤은 블렌딩이고요. 얘는 블랑이지만 로제도 나와요. 사실 로제를 좀 구하고 싶었는데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얘를 가지고 왔고요. 얘는 피노누아 비율이 사실 앙리지로는 작품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해요. 피노 70%, 샤르도네 30%. 저는 사실 블랑드 블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아르곤 얘를 왜 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08 빈티지.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08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2000년대 빈티지 중에 가장 좋은 빈티지라고 말을 하고 좋은 빈티지는 당연히 제품도 맛있지만 또 숙성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숙성 샴페인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산 것도 있어요. 지금 마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얘를 제가 실버 버튼 받을 때쯤 마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오래 받는다고 하면 오래 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르곤을 저는 마셔보지 못했지만 피노누아의 비중이 높은 샴페인이잖아요. 마셔보신 분들의 후기에 의하면 본인들이 마신 피노누아의 함량이 높은 샴페인 중에서 가장 우아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우아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블랑드 블랑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빨리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실버 버튼 받으면 이게 진짜 그렇게 섬세한지 블랑드 블랑 같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심한 공략이었고요. 앙리지로는 샴페인 하우스지만 샴페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스틸 와인도 나옵니다. 이게 그 스틸 와인이거든요. 코트 상프누아인데 루주랑 블랑이 나와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루주거든요. 제가 블랑을 안 사고 루주를 산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앙리지로가 샴페인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이런 스틸 피노누아를 만들어서 팔았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걸 만들던 회사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앙리지로가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또 로제가 맛있기로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거든요. 근데 앙리지로는 로제를 만들 때 그 스틸 피노누아를 섞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섞는 와인이 얘 베이스랑 같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에 사실 얘를 한번 사봤어요. 드셔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코트 상푸뉴아가 되게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앙리지로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평을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잔! 참 앙리지로는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딩을 병에 박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솔레라라고 되게 크게 써있죠. 이게 라타피아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레라 방식을 이용한 원래 근데 그 솔레라 방식이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주정 강화 와인을 냅니다. 이거는 솔레라, S는 솔레라의 약장 5, 9013. 그러니까 90년부터 13년까지의 솔레라 방식의 베이스로 만든 주정 강화 와인이다. 사실 저는 주정 강화 와인을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이거 마셔보신 분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앙리지로가 솔레라를 잘한다던데 여긴 어떻게 만드나? 이런 호기심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른 와인을 가려서 짧게 먹을게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제품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시음을 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맛있네. 아까 과실 얘기할 때 우리가 서양배 얘기도 하고 애프리콘 얘기도 하고 뭐 시트러스 이야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브리오슈나 약간 캐러멜 같은 향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오크터치도 느껴지고, 근데 그 오크터치가 되게 섬세하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오크를 잘 쓰는 샴페인 하우스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어요. 그리고 기포가 약간 입에 쫙 감기는 느낌의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맞지 않아요? 진짜 혀를 이렇게 쫙 감싸는 느낌의 기포 아니야? 맞아요. 분명히 앙레즈로는 기포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샴페인 하우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포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미네랄리티 좋고, 바디 좋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약간 전천후 샴페인 같아요. 당연히 육류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다 해산물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짜 안 어울릴 게 없는 것 같은 샴페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얘를 마시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맛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얘를 다시 구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크리스탈에서 문의를 해서 받은 답변으로는 이게 1890이잖아요. 1990이 올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제품을 크리스탈에서 수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PR 30%를 섞어서 만드는 게 얘인데 얘는 PR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드센만큼 만들지 않을 거예요. 피드센도 생산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는 솔레라 방식으로 만든 퍼페추얼 리저브로만 만든 앙리지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눈여겨보셨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앙리지로 편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시음해야 되지? 에스프리를 마셔야 되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질리도록 먹은 피드센을 마셔야 하나? 근데 이런 시음기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인 여신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시음 후기를 올리지 않은 앙리지로를 마셔야겠다라고 해서 얘를 골랐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격도 알 수 없는 건가요? 없는데 일단 제가 구한 가격은 피드센보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쌌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에 정식 발매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피드센 가격과 막 전혀 다른 레인지의 가격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센이랑 비교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피드센은 보통 얼마예요? 피드센이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돈페리뇽 빈티지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피드센을 드실 때 조금 더 재밌게 드시려면 돈페리뇽이랑 비교를 하면서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아르고는 가격대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아르고는 빈티지 샴페인이다 보니까 빈티지에 따른 가격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08 빈티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사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08 빈티지는 좀 많이 비싸요. 모든 샴페인이. 다른 빈티지는 그래도 100만 원 언더로 좀 구매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르고는 근데 빨리 드실 거면 굳이 그레이트 빈티지를 고집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충분히 좋은 해라고 생각을 해서 빈티지 샴페인을 낸 거니까, 샴페인 하우스에서. 그래서 다른 빈티지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작년에 와이너리 투어를 한 친구한테 사진을 좀 받았어요. 암포라 뒤쪽 벽이 있어요. 근데 벽에 너무 멋진 이렇게 글씨체로 분필로 어떤 문장이 하나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그 이미지 파일을 보내서 어떤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와인을 만듭니다. 이게 앙리지로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는 그런 즐거운 와인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앙리지로 말고 궁금하신 와인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뭐가 궁금하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능력에 닿는 한 궁금하신 와인은 제가 대신 사서 그리고 제가 대신 마셔보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아직도 부족한 조대 구알 맞아? 맞아요. 조대 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짠, cheers. 아, 근데 향 너무 좋고. 이것만 꿀이야, 마셔봤을 꿀 지금. 때 얘네가 추구하는 게 기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 얘기를 앙리주로의 다른 와이너리 투어 하신 분 의견을 영상을 봤는데 본인들은 기포는 이제 거의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앙리주로는 디켄팅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포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때로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 하나도 필요 없이 정말 잘 만든 샴페인이다, 웰메이드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죠.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좋은 와인은 사실 튀는 게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와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도 튀는 것들이 잡혀가면서 밸런스가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은 샴페인이다. 맛있네요. 저는 1990 구매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보고 계신가요? 앙리주로 다 크리스탈에서 수입하시지 않나요? 전화하겠습니다. 예약 걸어주세요.